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보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일단 건물에 이제 건물을 임차한 사람, 청구권자가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고 객체는 이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일단 그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뭐 부속물 부착했다거나 매수한 부분,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일단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객체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 그다음에 행사 요건은 이제 임대차가 이제 종료됐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성질은 이제 형성권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냥 의사표시만 해도 이제 매매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또한 포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은 계약에 써 있어도 무효가 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임대인 입장으로서는 되게 강력한 권리라고, 임차인으로서는 되게 강력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이제 행사를 할 수 없고,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 또 보면은 형성권적인 거하고 이제 임차인에 불리하면은 무효인 거, 가행 규정인 거하고 차이면체하면 행사할 수 없는 거, 이건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행사 요건에 보시면 임대차 종료 시에 할 수 있고, 또한 그 계약갱신이 거절당했을 때 거절당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임대차 종료했는데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틀린 질문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계약갱신을 먼저 신청을 해서 그걸 거절당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지문이 틀린 질문으로 많이들 나오는데 이따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객체는 이제 토지 외 건물, 수목, 지상물이고, 청구권자는 이제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쓰고 있는 토지 임차인이 청구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지문 보면 토지 임대차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볼게요. 요게 더 이제 많이 나오니까.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했어요. 만료했으면 근데 현존해요. 건물이 현존하면 계약갱신 청, 요게 맨 제가 말씀드린 거, 계약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꼭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안 되면 매수 청구하는 걸로. 그다음에 형사권적,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표시만 해도 임대인 동의 없이도 그냥 매매계약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수청구권 대상이 되는 건물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의 소유있는지 이게 상관이 없고,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좀 헷갈리죠. 왠지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저당 설정된 것도 뭐 상관없다. 근저당 뭐 내가 갚으면 되지. 빌린 사람이 갚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수청권 행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대신 뭐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이 뭐 채무자가, 이 세입자가 어쨌든 은행에 빌린 건 갚겠죠. 갚고서 이제 넘기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매수 가격은 시가상당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차인, 적법하게 전대를 했어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동의를 받는다는 게 중요하죠. 적법하게 전대가 되면 전차인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전차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임차인의 지위를 어떻게든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됐어요. 바뀌면 뭐 이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어쨌든 그대로 다 넘어가는 거니까 권리가.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신 채무 불이행하면은 에, 안 된다. 행사를 할 수 없다.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철거 합의의 효력.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이건 이제 가행 규정으로 무효가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건 이제 독립성 요건이 중요한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의 일부가 돼 갖고 그 독립이 되지 않은 그런 부속물이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독립된 물건. 여기 나오네요. 바로 합체된 경우, 합체 이런 용어 나오면 건물의 일부분이 됐다, 합체가 됐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여기 뭐 전속 부분의 칸막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따로 떼어서 걔가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건물하고 붙어서만이 어떤 얘가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의미가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편익의 객관성. 부속물은 임차인이 주관적인 취미나 특수한 이게 객관적 편익을 높이는 것이어야 되는 거지. 임차인이 자기의 특수한 영업 목적으로 해서 부속시킨 거를 그것까지 임대인이 에, 받아가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까지 무속물 매수 청구권을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건물에 대한 편익이 높여야 건물 그 입주 입장에서도 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이거 받아줘야 되겠네.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도 좀 어, 형평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가행 규정,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예. 매수 청구 포기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고 임차인에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고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할 때는 뭐 안 되고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일단은 자기 의무 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동의라도 부속시킨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 임대인 동의를 무조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얻고 독립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치권. 유치권 나오면 일단 이거는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부속물 매수 이건 부속물 매수 대금을 지급 요 밑에 나오는데 건물 자체가 일단 부속물이 아닌데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대금 채권도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거는 유치권하고 상관이 없다. 부속물 매수 청구가 나오는데 유치권 나오면 일단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옳은 거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에 하나여 인정한다.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하나여 뭐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좀 의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게 임대인의 동의 여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한 거죠.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꼭 뭐 임대인이 동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부속물 매수청구권 이게 좀 헷갈리는데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차이인 거죠. 틀렸고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해지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곧바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절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갱신 청구를 거절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요때는 해지통을 받으면 바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2번이 맞았고요. 그다음에 등기. 일단 등기가 됐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임차의 지상 건물을 등기를 한 거예요.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지상 건물을 등기했으면은 토지 양수인 제3자 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저기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왜 등기가 있으니까. 등기가 있으니까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 요거는 이제 아까 나왔었죠. 근저당이 있어도 상관없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 은행 빚은 뭐 은행 빚대로 은행하고 이 채무자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근저당 있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임대인에게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건물한테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 그것도 참 저기네요. 그건 이제 부속 매수청권에 한해서였을 때 이제 건물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매수청권은 그거랑도 상관이 없어요. 매수청권은 뭐 이렇게 임대인에게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부속물 매수청권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붙여서 지금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두 번째 물건, 문제 가서 보시면, 요거는 지금 요것도 지상물 매수 청구였네요. 예, 요것도 그 다음 거가 저기니까 요거부터 보시고 그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보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임대 만료했어요. 근데 건물 현존해요. 그럼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죠. 예, 이건 당연히 맞고 차임 연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해지가 됐네요. 해지가 됐으면은 행사할 수 없죠. 이것도 맞죠. 맞고 그다음에 갱신 청구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적법한 행사를 했어요. 거절했으니까. 그럼 대금 지급 의무와 갑이 건물 인도 의무 통신 관계 있겠죠. 이거는 돈 주는 거랑 건물 이건 뭐 매매랑 똑같은 거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통신 관계 가야 되는 거고 을 동의 없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 이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해서 우리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이거는 건물주가 계약을 저기 저 임차인이 무단으로 했으니까 이건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면 안 되죠. 이거는 무단으로 막 지 맘대로 하는 것까지 다 인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이건 안 되고 성실한 임차인이 성실한 경우에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까지 법에서 보호해주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건 저 앞에 위에 이게 있네요.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물이 이제 양 땅 주인이 두 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가끔 나오니까 5번 지문도 좀 복잡하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나오는 지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틀린 거 임차인의 지위 분리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겠죠. 이거 왠지 그 느낌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을 양도를 한다? 전 처음 듣는 내용인데 아무튼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지가 됐어요. 그럼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죠. 차임연체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인정 못하죠. 그다음에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도 저 동의를 얻어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다른 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옳은 거죠.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말은 맞는 거고. 그다음에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합체, 일단 합체 이런 말 나오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이제 합체 나왔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객차가 될 수 없는 경우.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여기 독립 나왔네요. 그러니까 합체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 일단. 부속 매수 청구권은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밑에 설명 보시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있어서는 그렇죠. 건물의 가치를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요거는 가행 규정으로 불리한 효력은 없는 거죠. 약정하는 거.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